안녕하세요. 책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악플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쓰는 걸까요? 정말 악플을 읽으면 죽을 만큼 괴로울까요? 아니면 유리멘탈인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악플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인님도 댓글 자주 쓰세요? 주로 어떤 때 쓰세요? 제 경우에는 SNS에 쓰는 댓글하고 뉴스 기사 같은 이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는 데 쓰는 댓글이 상당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는 공감한다, 도움이 됐다, 고맙다 이런 긍정적인 댓글을 쓴다면 뉴스 기사 아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댓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같이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부터 댓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댓글을 쓰면서 두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사회적인 이슈거리에 대해서는 내가 정의롭다라는 생각으로 댓글을 쓰고 있고, 읽기만 할 때는 찬반 양쪽의 의견을 편견 없이 읽게 되는데, 제 의견을 댓글로 쓰고 나서는 저와 유사한 의견들만 찾아보게 되더군요. 악플을 인간의 집단 본능과 연결시켜서 설명한 쉽고 명료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일본의 뇌과학자인 나가노 노부키가 쓴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답니다. 저자는 악플이 집단 따돌림의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사회성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죠. 환경을 이겨내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공동체다 보니 어떠한 기여 없이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프리라이더, 일명 이 무임승차자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뇌의 이런 기능을 전문 용어로는 배신자 색출 모듈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제재를 생션이라고 하는데요. 동료를 지키고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인 역할이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 사회적인 제재, 필요 불가결한 기능이지만 과해지면 집단 따돌림과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집단의 결속력이 강해지면 규범의식이 높아지고 제재 또한 심해지겠죠. 공연한 적대심과 증오가 생겨나고 하지 않아도 될 제재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행동이 튄다든가 눈에 거슬린다라는 이유로 미워합니다. 내 편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죠. 집단이 만들어낸 차별이 폭력성을 띠는 현상입니다. 이런 집단에 대한 감정은 인간의 DNA 속에 각인되어서 오랜 세월 내려왔습니다. 1968년에 미국에서 실시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파란 눈을 가진 아이는 착한 아이야. 너네들은 5분 동안 더 놀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도 착한 아이야. 너네만 특별히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특정 그룹을 만들고 특혜를 제공했죠. 실험을 시작하고 나서 15분 만에 그동안 사이가 좋던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차별의식이 생겨난 거죠. 이 실험은 누구나 차별의식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건데요. 바꿔 말해서 누구라도 차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슨 맘모스가 파킹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공연히 사람이 거슬린다고 괴롭힌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안타깝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났다라고 인식이 되면 괴롭힘의 대상이 되죠. 보통 두 부류가 해당이 되는데요. 뭔가 약해 보이고 이 취약점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보복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은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기와 질투 역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죠. 사람은 보통 이 유사성과 획득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같은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유사점이 있을 때, 혹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쟤만 운이 따라줘서 저런 걸 누리고 있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질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봉이 높은 대학 동창은 질투해도 빌 게이츠를 질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 질투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 성향이 커집니다.
아니, 그렇게 편하게 누리는 게 많으면서 그딴 말을 한다고? 아니,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이거 참을 수 없네. 혼 좀 나봐라. 이렇게 악플이 시작됩니다. 사회적인 제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명백하게 공격이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을 가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도파민은 뇌 속의 마약이라고 불릴 만큼 쾌감이 크죠. 한번 도파민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 사람은 지탄받아서 마땅해라는 인식은 다수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포장해버립니다. 가해를 하면서도 자신이 가해자다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더 심각합니다. 다수 대 개인, 정의로운 집단 대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굳건히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영상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안 그래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의식하지 않고 휩쓸리다 보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단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더러 막연한 정당성까지 부여받은 것 같죠. 판단이 애매할 때 대세를 따르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일 겁니다. 더구나 얼굴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익명성은 과잉 행동을 훨씬 더 부추기죠. 너도 좀 힘들어봐라. 한번 악플로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기회만 닿으면 자꾸 악플을 달게 되죠. 실은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럼 악플 없는 사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는 사람은 누구나 이 차별자가 되고 공격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배타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집단은 이성을 잃게 만들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집단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악플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혼자 괴로워하기보다는 다소 귀찮아도 적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악플의 쾌감을 능가하는 강력한 타격이 있어야지만 악플이 성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손해야, 나도 다쳐 라는 인식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폭력이 난무하면 폭력을 근절하기보다는 일단 맞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야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악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악플 안 쓰는데 악플에 당할 일도 없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편가름이 심한 익명성의 시대를 삽니다. 우리라는 우리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능력 또한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